자, 정말 우려스럽게 생각하던 그 삼성전자 그리고 또 지수의 이 바닥 리테스트 그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지수는 2.4% 정도 개파락을 띄우고 시작을 하였고, 물론 뭐 이 정도 이제 하락이 크게 나오다 보면요. 이 하락에 대한 이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고, 삼성도 현재 밑꼬리를 좀 달고 거의 8%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 5.6% 정도로 살짝 말아 올리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어제 이렇게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자면 결국 시장이죠. 네, 어제 나스닥 다우존스를 보신 분들이 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 초반에는 역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상승을 쭉 해주다가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 S&P 500이 거의 1.56% 하락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 정도, 다우존스도, 반도체 지수도 거의 5% 정도 하락하는 최악의 또 하루가 되었고,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요, 이게 장중에 거의 뭐 5%대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이 하루 만에 변동폭 자체가 진짜 거의 10% 가까이 나왔거든요.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금리 인하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뭐 있기는 한데, 금리 인하가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 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어 여러 가지를 막 그냥 이야기하면 하겠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빠질 만한 이유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된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 뭐 이게 시장을 막 이렇게까지 하락할 정도로 뭐 나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셧다운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이제 12월 초중순에 나오는 이 금리나 발표 전에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하였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연준 다수 의원들이 12월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단계, 현재 이 단계에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 한 번 더 빠질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줄곧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 그런 거예요. 이 코스피가 지금 거의 4% 가까이 하락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저점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저점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가 나온 뒤에 앞으로 우리가 잡아가야 할 매수 타점은 확실하게 기다렸다가 잡아야 된다. 진짜 기다렸다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기에서 이 하락이 오늘이 무조건 반등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저녁에 있을 이 나스닥 주봉 마감을 보고 우리가 좀 결정을 해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추세는 저는 깨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추세는 깨지지 않을 건데,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과연 어떤 방향성을 조정이 어떻게 올까? 또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까? 지금 삼성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우리나라 뭐 개별 이제 재료들 이런 건 상관이 없고, 결국에 미증시에 따라가는 움직임만큼 여기서 미증시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제가 계속 영상에서 반등이 왔을 때 이거 저점 리테스트 하락 무조건 나오니까 적어도 홀딩은 하되 추가적인 매수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외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저는 여기 전저점이 확실하게 좀 깨져줘야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이지, 이 박스권 내에서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 타점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우리가 막 매도를 미친 듯이 해야겠다,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이 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조금 더 기다려보고 어떤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뭐 시장이야 어저께 그런 말들 했지. 막 외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담았다. 그래서 내 오늘은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외인과 기관이 좀 담고 팔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다음 날 미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기술적으로 타점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현재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자 볼게요. 삼성전자. 그래서 이게 사실 사람들이 당황스럽죠. 이렇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줄곧 잘 올라가다가 왜 갑자기 지금 하필 왜 지금 이렇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강세장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등락폭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50%가 될지 100%가 될지를 결정하는 거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정말 크게 다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저도 이 3파 고점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고, 이 3파 고점 단계가 나오기 전에 현재 여기 여기 저점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지금 관건이죠. 그리고 최소한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우리는 이 자리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진짜 매수를 할 만한 자리가 오기 전까지 저는 매수 타점은 절대 안 된다 보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목표가는 앞으로 더 윗구간까지 저는 볼 겁니다. 예전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우린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만 잘 지켜나가면 저는 무리 없이 이 삼성전자 제대로 대응 우리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명확한 이유 없는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대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우리 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 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좀 찍어 드리고 업로드를 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도 이게 평일이고 장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실시간으로 좀 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정확한 앞으로의 매수와 정확한 매도 타점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그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만, 네,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끔씩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면 제가 이걸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 말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미증시나 뭐 ETF, 코인까지도 이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타점을,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빚도 져보고, 또 뭐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손실을 정말 크게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고,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고 혼자 하지 마세요. 네, 혼자 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지금 특히나 이런 구간에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절대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밑골에 달고 좀 뭐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내고, 오늘 만약에 이 양봉 전환된다 하면 뭐 다행이죠. 다행인데 이 박스권 내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오던 간에 이 자리는 무조건 홀딩이고, 우리가 잡아가야 하는 대응해야 되는 타점들은 앞으로 정확하게 적어도 이 박스권이 이탈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올라가더라도 정확하게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적어도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인 시그널을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삼성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꼭 좋은 인사이트들까지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